올라브님, 밀당을 잘해서 남자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밀당이 너무 어렵대요. 자, 결국 원하는 건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못된 질문이 나오면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대로 된 질문이라 함은 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자에게 휘둘리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남자를 휘두를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핵심은 밀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당을 하는 방법을 알면 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좀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일단 선행되어야만이 그 친구분이 원하는 목적을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본질 속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그 남자한테 왜 휘둘리는지부터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떤 남자를 똑같이 만나더라도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또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같은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 남자한테 이끌려 다니면서 내가 눈치 보게 되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점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과 루틴을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큰 차이점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눈치를 보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이게 맞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여자들이 정말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남자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0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 남자는 이렇게 대하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들이 남자에게 되려 더 관심이 없어요. 이 남자는 뭘 좋아하는 남자인지, 이 남자는 뭘 추구하는지,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려 관심이 없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휘둘리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 남자를 공부하면 뭐 공부를 할수록 내가 되려 눈치를 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휘어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남자를 대해야만이 내가 자꾸 휘둘리는 게 아니라 좀 뭐 휘두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두 번째로는 관계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왠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왠지 이렇게 내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답장하고 싶을 때 답장하고 아예 무음을 해놓고, 심지어 남자가 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도 놓치고 미안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전화 못 받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관계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수 있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내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나는 그 남자한테 휘둘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항상 1순위로 둬라, 남자를 절대 1순위로 두지 마라, 남자에게 너무 눈치 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방법들을 다 나열을 해줘요. 그냥 답장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으로 간격을 둬라, 아니면은 뭐 남자가 나한테 질문을 하기 전까지 먼저 질문을 하지 마라, 먼저 고백하지 마라, 먼저 데이트 신청하지 마라.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그 강박증을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원래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내가 답장이 느리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좋아하는 남자다 보니까 그래, 사랑은 이해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더 이런 부분을 이해해줘야겠다, 이것조차도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연락 잘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얘는 연락을 잘 안 해줘? 그래,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연락 되게 좋아하는데 히히,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 사람이 뭐 답장이 좀 늦어, 아니면 답장을 좀 안 해줘, 그러면은 굳이 내가 더 지나친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유신님, 그러다가 그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고 그냥 연락을 좀 씹으면, 무뚝뚝하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되려 연락을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련 갖지 마세요. 남자가 정말 그 남자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남자를 찾는 거지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남자를 찾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내가 휘어잡는다는 거,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에 본질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휘어잡는다, 휘둘린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주도권
주도권이라는 건 뭘까? 결국 누가 좀 더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의 특성에서 나에게 질문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파스타가 좋아? 아니면 피자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나? 파스타.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너 오늘 밥 먹었어? 오늘 일 끝났어? 이제 집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yes or no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휘두르게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너는 근데 일할 때 좀 힘든 부분은 뭐가 있어? 그러면은 본인이 힘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이 관심이라 함은 그저 단순한 밥 먹었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한켠이 커지게 되면 결국 주도권이라는 건 상대방이 가질 수밖에 없고, 즉 내가 갖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반복이 되고 지속되는 그 과정을 상대방을 어느 정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상대방을 휘어잡을 수 있는 핵심이 나오게 되냐면 결국 상대방에게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속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되게 갈증을 느끼게 되고 궁금해지게 되고 그 남자한테 내가 휘둘린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지만 연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밀당이라는 거, 뭐 밀당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결국 밀당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밀당을 해야지 해서 밀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빽빽해요. 근데 상대방은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아.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뭔가 밀당을 당하듯이 내가 안달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적게 하는 남자가 있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이 만났을 때 여자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남자는 표현이 적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을 덜 받다 보니까 더 안달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밀당하나? 이렇게 충분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관계의 특성이에요. 그렇기에 좀 더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안달남을 느꼈을 때 이 남자 나한테 혹시 밀당하나라고 한번 뭔가 생각이 탁 트였을 때 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기질적인 성격적인 배경적인 차이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해? 이 남자 나한테 밀당하나? 그럼 나도 밀당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막 어떤 꼼수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고 근데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답이 없을까? 밀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들과 걱정들로 가득 차면서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밀당이라고 느껴지는 그 본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휘둘리는 일은 크게 적어질 거라고 장담할게요.